네, 매주 수요일 특별한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 말씀드릴까요? 회사 다녀왔습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시장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기업 탐방 리포트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매주 수요일 날 나오시겠네요. 네네. 그럼 매주 수요일 날 나오시려면 탐방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아주 가장 맛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달에 탐방 10군데 정도 다니고 있고 오늘도 네. 방송 끝나고 2군데 정도 탐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 리서치면 증권회사와 리포트와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기준이라는 거는 뭐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하, 보통은 한 2천억 원 이하로 다니는데 사실 그래서 주변에 독립 리서치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증권사 스몰캡 부서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무의 대상은 기관 투자자인데 네.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 파인더의 리포트를 보고 싶거나 네, 뭐 어쨌든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네. 뭐 아니면 무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네. 회사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에 이제 회사 명을 치면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제가 한 4, 5개월 정도 이제 지금 주식경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공개적으로 이제 전체 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네. 유료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인 것 같고 네. 일단 뭐 회사에 대한 이런 보고서 같은 거는 좀 이제 좀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네. 밸류 파인더 이렇게 검색하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매주 수요일 날 발간하시고 네네. 리포트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사실 제가 탐방을 다닐 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최대한 발간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오늘 말씀드릴 네. 종목도 사실은 증권사에서 4년 동안 발간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이제 유엔젤이라는 회사고요. 네. 네, 이 회사만 일단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99년 SKT에서 분사돼서 만든 회사고 시가총액이 2월 28일 기준으로 600억 원 수준이지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600억 원뿐이 시가총액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는 SK텔레콤으로부터 분사가 된 회사군요. 네네. 그러면 시총액 600억 원뿐이 안 되면 재무적인 이슈를 우리가 먼저 체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투자 포인트보다? 네, 그럼 재무적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액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수치를 네.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이번에 일시적인 이슈로 굉장히 현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100억 원가량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동사가 보유 중인 토지 일부 성남도시 계획시설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성남시 소유권을 이전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100억 원의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작년도 잠정 실적 기준으로 18%밖에 되지 않고요. 시비나 전환사채 모두 있지 않고 보유한 현금이 시가총액이 6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가이던스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종목을 보시려면 저는 네. 우리 이 대표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부채 비율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네, 부채 비율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하. 네, 그럼 가장 부채 비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이제 잠정 실적 기준으로는 18% 정도가 그럼 뭐 되고요. 부채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네. 그럼 순현금은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제 3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의 반 정도는 순현금이다. 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는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주요 본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이제 SKT에서 분사됐다는 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국내 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핵심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로 인한 ICT 그 외적으로는 에듀테크, 뭐 스마트십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통신업체로부터 이런 국내 유무선 핵심망 구축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40% 이상이 꾸준하게 유지 보수 매출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뭐 지금 당장 크게 뭐 증가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꾸준하게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듀테크. 네. 에듀테크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리포트에 나와 있고. 네. 그런데 에듀테크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대충 개념은 알겠는데 네. 에듀테크 무엇입니까? 네, 일단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하고 이제 기술을 같이 접목한 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조사 업체 홀론 IQ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시장 규모가 210조 원에서 네. 2025년 464조 원까지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네. 이 회사가 어떤 에듀테크를 합니까? 일단은 좀 이게 지금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많이 네네. 되고 있는데 이제 네네. 토모노트라는 이제 종합 온오프라인 통합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체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회사가 이거를 2013년, 14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비로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네. 우리 이 대표께서는 회사도 갔다 오시고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네. 저같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렇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점차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본업에서의 매출이 대부분 발생을 하지만 네. 이거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은 종목은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시총이 작으니까. 네. 그럼 꿈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이게 오늘도 아까도 이제 방금 이제 전화 연결 이제 출연하신 분께서 네.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시장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회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스마트쉽에 대한 계속해서 국책 과제를 참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저 자동차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네. 이제 배도 결국은 혼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 회사가 2019년도 국책 과제에 참여를 한 스마트쉽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거 국책 과제에 참여할 때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는 미미하게 나오는 편이나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크게 성장 동력이나 꿈이 있는 게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율운항 플랫폼 개발 국제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네. 아, 그렇죠. 자율주행. 그런데 이 회사가 뭐 AR, XR 네. 기기 관련해서도 네. 사업을 조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가 정말 국제과제에 정말 많이 참여하는 회사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2017년도 미래과학정보통신부가 주관한 AR, MR 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 주관사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AR, MR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0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이런 5G 기반 한국 문화교육 플랫폼도 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SKT하고 이제 국제과제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T하고 5G 맥스를 활용한 이제 XR 러닝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R과 MR에 관련된 플랫폼은 지금 개발을 한 상태고 이런 XR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전히 일단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회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성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무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 볼 만하고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도 된다.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좋은 회사 소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현 대표와 함께 네, 유엔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